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달리기와 수영 같은 스포츠에서도 총알과 미사일 같은 무기에서도 속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모든 인류를 매료시켜왔고, 특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배 같은 이동수단들은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동수단 4바퀴의 자동차와 2바퀴의 모터사이클 중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바퀴와 2바퀴, 엔진에 바퀴 달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중 뭐가 더 빠를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정말 풀리지 않는 난제와도 같은데, 먼저 직발에서는 흔히들 모터사이클이 자동차를 백미러의 점으로 만든다며 모터사이클이 더 빠르지라는 대답을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일 뿐 계속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4바퀴의 자동차가 모터사이클을 앞서기 마련이라고들 합니다. 이처럼 2바퀴와 4바퀴의 대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승자는 누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 최고 속도를 놓고 따져보면 자동차에서는 가장 빠른 부가티 시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가 시속 490km로 달릴 수가 있고, 모터사이클에서는 다찌의 토마호크가 이론상이긴 하지만 시속 600km의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이러면 아무리 빠른 부가티라고 해도 모터사이클에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토마호크는 모양만 모터사이클일 뿐 자동차처럼 바퀴가 4개나 달려있. 어쨌든 단순 가속도인 제로백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모터사이클이 승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km의 거리를 먼저 통과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바퀴의 최강자 F1과 2바퀴의 최강자인 모토GP, 사실 도로라는 것이 단순 직선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코너가 있는 서킷에서도 대결을 펼쳐야 누가 더 빠른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4바퀴의 최강자인 F1과 2바퀴의 최강자인 모토GP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 같은 서킷을 달리게 된다면 두 차량은 출발부터 공통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모토GP 대회 중 최고 속도 시속 350km로 달릴 수 있는 모토GP 바이크들은 중량이 160kg 밖에 안 되지만 1000cc의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280마력의 힘을 낼 수가 있고, F1 차량들은 700kg이 채 안 되지만 1600cc의 하이브리드 6기통 엔진으로 약 1000마력의 힘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차량은 중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출력이 엄청난 차량들이기에 출발 신호 시 모터사이클은 앞바퀴가 들리고, F1 차량들도 타이어 스핀이 일어나면서 타이어 그립에 애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초반 가속에 있어서는 누가 우위에 있다고 비교를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모터스포츠에서 0.1초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시속 200km를 찍는 차량은 모토GP 바이크로 약 4.6초가 걸리고, F1카는 이보다 0.6초가 늦은 5.2초가 걸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속 300km를 먼저 달성하는 것은 오히려 F1카가 빠른데, F1카는 10.6초고 모토GP 바이크는 11.8초로 1.2초라는 엄청난 시간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코너 진입까지 극 초반부에는 모터사이클이 앞서는 것이고, 그 이후 직선 구간에서는 미세하게나마 F1카가 더 빠른 편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코너에서 확연히 차이나는 4바퀴와 2바퀴, 직선 구간이 끝나고 첫 코너 진입 후 본격적으로 4바퀴와 2바퀴의 차이는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공기역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F1카는 평평한 하체와 프론트윙 그리고 리어윙 등 다양한 파츠를 통해서 엄청난 공기의 무게로 다운포스를 생성시키고, 이렇게 차체를 누르는 다운포스 덕분에 F1카의 타이어들은 접지력이 더욱 향상되어 엄청난 속도로 코너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바퀴만 달린 모터사이클들은 F1처럼 거대한 날개를 달 수도 없고, 설령 리어윙을 부착한들 그에 따른 이득보다 실이 더 많기에 태생적인 그 구조로 충분한 다운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높은 속도로 코너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자동차든 바이크든 우리가 코너를 돌 때 단순 스티어링 휠, 핸들만 돌린다고 해서 코너를 도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순간 차량에는 하중이 실리고 한쪽 타이어가 더 눌리면서 높아진 접지력으로 코너를 탈출하는 것인데, 여기서 누르는 힘인 다운포스가 더욱 높아진다면 더 높은 속도로 코너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운포스 외에도 4바퀴의 이점은 타이어 모양에 있는데, 먼저 F1 타이어는 단면이 평평한 반면 모터사이클의 타이어는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2륜차와 4륜차의 타이어 모양이 왜 다를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동차는 4개의 바퀴에서 앞에 2바퀴가 방향을 틀어 조향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모터사이클은 차체를 기울여야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납작한 타이어가 아닌 단면이 둥근 타이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타이어 모양으로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이 차이로 자동차들은 평평한 단면에 4개의 접지면이 있어 안정감 있는 코너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터사이클은 그보다 작은 타원형 형태의 2 접지면으로만 주행을 하기에 앞서 설명했던 접지력 확보에서도 큰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결과 레드불링 서킷에서 F1은 시속 314km로 달리다가 시속 240km로 감속 후 코너를 탈출할 수 있지만 같은 코너에서 모토GP의 모터사이클은 그보다 높은 시속 327km로 달리지만 시속 115km로 엄청난 감속을 하기에 코너에서 약 130km의 스피드 차이를 보이며 코너마다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운포스와 타이어 외에도 차이나는 브레이크 성능, 속도를 줄여 코너를 진입할 때 노면과 마찰하는 타이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제동력의 바탕이 되는 브레이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F1은 시속 360km로 달리다가도 풀브레이킹을 한다면 단 3초 만에 시속 80km까지 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2바퀴인 모터사이클은 무게중심이 자동차보다 더 높아서 생각 없이 풀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뒷타이어가 떠올라 앞바퀴로만 접지력을 확보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가 날아갈 수 있다. 여튼 시중에 판매되는 바이크보다 가속력이나 제동력이 훨씬 좋은 모토GP의 모터사이클들도 그 태생이 2바퀴다 보니 운전자가 몸을 먼저 일으켜 세워 에어브레이킹을 한 다음 어느 정도 속도를 줄였을 때 핸드브레이크로 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F1과 비교한다면 약 200m가량 앞에서 브레이킹을 가져가기 때문에 더욱 시간차가 나게 된다고 하네요. 반면 F1카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일반 차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시속 300km에서 멈추기까지 약 4초밖에 안 걸리기에 더욱 좋은 재질의 카본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고 특히 4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라가는 브레이크의 열을 줄이기 위해 냉각 덕트까지 있어 오지의 중력 가속도를 견디면서도 F1 카들은 높은 속도로 계속 코너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레드불링 서킷에서 F1은 평균 시속 237km를 뽐내며 한 바퀴를 1분 13초대에 돌파했고 모토GP의 모터사이클은 그보다 11초나 늦은 1분 24초를 기록하며 평균 속도 시속 182km의 속도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영상에 나온 F1카가 같은 레드불이긴 하지만 하위권 팀인 알파타우리의 전신 스쿠데리아 토로로소의 차량이라는 점인 엔진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분명 700kg대의 F1카와 200kg 남짓의 모토GP의 모터사이클은 그 무게 차이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한 기준일 뿐 여전히 두 이동수단 중 누가 더 빠를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될 것 같네요.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